긴장되는데요. 성함은? 김호입니다. 직업은?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입니다. 다시 할게요. 커뮤니케이션 코치입니다. 왜 다른 뭐가 다른? 왜냐하면 컨설턴트랑 주로 답을 주는 사람이고 코치는 질문을 통해서 그분이 스스로 더 잘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더 좋아하고 그쪽으로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가장 잘했던 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 거기에서 일을 했었죠. 주로 이제 위기 관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직원들이나 외부의 이해관계자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 기업에게 위기는 무엇일까요? 싫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거다. 누구도. 오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위기에 대해서 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겁니다. 파산 위기입니다. 파산 위기? 네, 회사가 망하는 거죠. (19조 원을) 잃고 있는데 전부 일이 잘 되고 있다? 회사가 잘 안 되기로 목표를 설정했나 보지? 진정한 신뢰라는 건 뭐냐? 팀워크에 도움이 되는 신뢰라는 건 뭐냐 하면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파산 위기입니다. 파산 위기요? 예, 회사가 망하는 거죠. 2000년대 들어서 사실은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모두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회사인데 F 회사 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 2000년도에 그 자동차 회사들은 그 전부 다 그 미국계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이나 일본 이런 그 자동차들이 굉장히 사실은 그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제공을 해서 미국 내수 시장 점유율이 30%에 육박했습니다. 포드 같은 회사들은 사실은 이제 점차 시장 점유율도 축소가 됐었고 그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뭐 무이자 할부 금융, 뭐 무차별 대출 이런 온갖 인센티브를 갖다 제공한 결과 이윤이 점차 감소하고 부실 채권이 증가해서 막대한 부채나 부실을 떠안고 있었었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2008년에는 경제 위기가 있었었죠. 그래서 다들 힘들어졌었고 포드도 당연히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거의 파산할 뻔한 그런 위기까지 갔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앨런 멀렐리라는 2006년도에 포드의 신임 CEO가 돼서 2014년까지 근무를 했고 지금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국 이사회로 자리를 옮긴 분입니다. 2006년도에 이 사람이 처음 CEO로 갔었을 때 그 해에 이제 우리가 돈을 얼만큼 벌겠다라는 그 예측을 하잖아요. 네, 그게 19조 원을 잃는 거였어요. 네, 버는 게 아니라 19조 원의 손실이 있을 거라는 것이 그 당시에 예측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상황이 안 좋았었죠. 이 사람이 2006년도에 그 CEO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F사 본사를 갔었을 때 이 주차장을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임원들 그 자동차 세우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F사 차는 한 대도 없었대요. 전부 다 그 유럽의 유명한 그 브랜드 이런 것들이 좀 뭔가를 좀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느냐라는 겁니다. 2006년에 이제 처음 이 사람이 가서 매주 목요일 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소위 비즈니스 플랜 리뷰 미팅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리뷰 중요하죠. 예, EBR 중요합니다. 근데 앨런 멀렐리가 이제 처음에 갔었을 때 이 사람이 관리하는 전 세계 임원이 총 16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16명이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냐면 각 그 임원들이 자기가 그 관리하는 그
그 프로젝트 중에서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 중에서 5개씩을 올려놔요. 그러면 16명이서 각자 5개씩 올려놓으니까 총 80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 5가지를 3가지 색깔 중에 하나로 표시를 해요. 자, 첫 번째 게 뭐냐 하면 녹색이에요. 이거는 이 프로젝트 잘 되고 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노란색이에요.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 우리가 해결책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라. 이런 겁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빨간색이에요. 신호등 같죠? 네. 빨간색은 뭐냐면 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문제도 있는데 해결책이 뭔지도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가 19조 원을 일을 거의 파산에 가까운 이 상황에서 과연 이 각각의 색깔이 몇 개나 올라왔을까요? 이 80개 중에. 80개 모두가 사실은 녹색이었다는 거예요. 빨간색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노란색도 없었어요. 전부 다 그린, 전부 녹색이었던 거예요. 앨런 몰렐리가 근데 화내지 않았어요. 아니, 19조 원을 잃고 있는데 전부 일이 잘 되고 있다? 이거는 회사가 잘 안 되기로 목표를 설정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몇 주를 보내다가 처음 이 캐나다 쪽 시장을 그 관장하는 한 임원이 처음으로 빨간색을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그 분위기가 정말 싸해졌대요. 다른 임원들이 다 이 사람을 보면서 미칠 거 아니야? 이 빨간색을 올려놓는 순간 앨런 몰렐리가 어떻게 했냐면 박수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이 박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문 바깥에서 비서들이 와가지고 이 빨간색 올린 사람을 떼고 나서 해고하는 이 그림을 그렸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빨간색을 올려놓고 이제 다들 긴장했었을 때 실제 앨런 몰렐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솔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어리둥절했겠죠. 그런 다음에 뭐 좀 잔소리를 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앨런 몰렐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15명의 다른 임원들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자동차 업계에서만 수십 년의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이고 이 분의 그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한 정보나 의견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불과 20여 분 만에 사람들이 내가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앨런 몰렐리의 이러한 그 행동, 가장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의 시간에 보여준 이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끙끙대거나 이거를 윗사람한테 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해결책도 잘 모르겠는데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캐나다의 임원이 빨간불을 처음에 내놓고 나서 그 앨런 몰렐리의 표현을 따르면 그 다음에는 무지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 녹색. 왜냐하면 처음으로 빨간색을 올려놓은 사람이 사실은 회사에서 해고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을 도와주는 분위기가 되자 각자 자기의 문제점을 끄집어낸 거죠. 임원이라면 항상 아는 척을 해야 되고 센 척을 해야 되는 그 센 척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멘탈이 약한 상황인 겁니다. 정말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첫 번째로는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마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앨런 몰렐리가 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회의 운영 방식에 활용을 한 겁니다. CEO가 그런 그 판을 깔아준 거죠. 여러 회사에 가보시면 항상 이렇게 뭐 사장실이 있죠. 이렇게 뭐 좋은 책상이 있고 그러면 이 뒤에 뭐 우리 회사의 가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뢰라는 말은 항상 거기 들어갑니다. 당연히 신뢰가 있어야 회사가 잘 굴러가겠죠. 또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몇 년 일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딱 무슨 얘기하면 당신 뭐라냐고 탁탁 알아듣는다. 그렇죠? 하면 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신뢰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난 그래서 저 사람을 믿는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팀워크에 도움이 되는 신뢰는 아닙니다.
진정한 신뢰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팀워크에 도움이 되는 신뢰라는 건 뭐냐 하면 취약성 기반의 신뢰입니다. 취약성 기반의 신뢰라는 건 뭐냐면 아까 앨런 멀렐리의 그 회의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 도와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약점을 노출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이용해서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게 바로 취약성 기반의 신뢰이고 이게 사실은 팀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취약성에 기반의 신뢰를 만드는 것이 실은 그 위기를 탈출하는 조직 내의 대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리더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이나 잘못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라는 그 판을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신뢰를 쌓고 임원들끼리도 신뢰를 쌓고 노조와도 신뢰를 쌓고 직원들과도 신뢰를 쌓고 해서 포드만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지 않고 2008년에 사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27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죠.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그 윗사람한테 직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직원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앨런 멀렐리처럼 윗사람이 판을 깔아서 아랫사람들이 편하게 직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리더이지만 때때로 경영하다 보면 이런 것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경우에 우리 김 이사는 나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리더의 질문이나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바로 앨런 멀렐리가 했었던 그 포드를 완전히 턴어라운드 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이런 취약성에 기반의 신뢰를 밑에 깔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원 가능치 않습니다. 상사가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Got a great car. Yeah, what's wrong with it today? I used to have one too, baby. Come and have a look. I really love your hairdo. Yeah, I'm glad you like mine too. So we're looking pretty cool. I get you.